신장암 환자 수가 10년 사이에 2배 정도가 늘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2022년도에 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한 6,000명 정도. 6,000명? 꽤 많은데? 예. 꽤 많아. 근데 신장암은 착한 암이라고 불릴 정도로 치료 성적이 좀 좋다고 들었거든요. 완치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최근에 저희 병원에서 한 5,000명 정도 분석했을 때 10년 재발률이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와, 2%? 그러니까 아주 그게 다른 암하고 달리 모든 가이드라인에서 위험 인자로 나와요. 자, 김철중의 이름은 낳는다. 여러분은 암하면 어떤 암이 떠오르십니까? 대장암, 위암, 유방암 등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그런데 최근 떠오르는 다크호스 암이 있습니다. 바로 2019년 이후 국내 암 발생률 10위권으로 들어온 신장암입니다. 오늘은 신장암이 무엇이고 어떤 치료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석수 분당 서울대병원 비뇨의학과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신장암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 우선 신장이 정확히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또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신장은 이제 콩팥이라고도 하는데요. 복부에서 이제 상복부 뒤쪽, 이게 옆구리라고 하죠. 옆구리에 이렇게 깊이 위치해 있는 장기입니다. 크게 이제 3가지 기능이 있는데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몸에서 대사가 되어서 생기는 노폐물을 소변을 만들어서 내어보내는 역할을 이제 하고 있고요. 그게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 외에는 이제 우리 몸 안에 이제 수분 조절 그리고 전해질 조절 같은 것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몸 안에 수분이 많으면 소변을 많이 만들어내고 모자라면 소변을 적게 만들어서 체내에서 수분을 많이 이제 붙들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적혈구 생성을 촉진하는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는 그런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런 호르몬을 이제 신장에서 생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기능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이런 조혈 기능이 떨어지면서 빈혈로 가게 되는데 그게 아무래도 투석을 하면서 신기능이 떨어진 분들이 빈혈이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에리스로포이틴이 신장에서 잘 분비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조기 발견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것도 초기에 증상이 없나요? 신장암도? 맞습니다. 이게 상당히 이제 크기가 커질 때까지는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위치가 옆구리에 깊이 있기 때문에 종양이 상당히 커져서 만져지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대표적인 증상이 3가지가 있는데 이제 커져서 혹으로 만져지거나 아니면 혈뇨가 나타나거나 통증이 생기는데 그런 정도 생기려면 종양이 굉장히 커져야 되고요. 대부분 이제 3기 이상으로 진행이 돼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환자분들의 80%는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건강검진을 받거나 건강검진을 통해서 아니면 이제 소화기 증상 때문에 복부 초음파나 CT를 찍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신장에서 우연히 종양이 발견되어서 신장암이 강하게 의심이 되면 저한테 이제 사실 그렇게 우연히 발견된 경우는 대부분 크기가 크지 않기 때문에 또 치료도 완치가 잘 되고 예후가 좋은 편입니다. 근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신장암 환자 수가 10년 사이에 2배 정도가 늘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굉장한 증가 속도인데 그 이유는 좀 뭐라고 보십니까? 신장암은 그 위험 인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그다음 비만, 흡연 이런 것들을 있는 경우에 좀 더 신장암에 잘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 10년, 20년 사이에 비만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흡연 인구는 좀 줄긴 했다 그래도 아직까지 흡연 인구는 굉장히 많고요. 많아요, 아직도. 예.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고혈압의 유병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투석을 오래 하게 되면 신장암은 잘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투석을 하면서 오랫동안 생존하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또 그런 분들한테서 신장암은 더 잘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1년에 약 몇 명 정도가 신장암 생기나요? 2022년도에 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한 6,000명 정도. 6,000명? 예, 꽤 많은데? 예. 꽤 많아. 그러면 가장 호발 나이는 대략 몇 살이에요, 현재? 호발 나이는 이제 50대, 60대가. 비교적 나이가 좀 이르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발견되는 암이 대부분은 이제 우연하게 영상 검사를 통해서 발견되니까 사실 그런 환자들은 이 암이 좀 이렇게 좀 비교적 초기에 발견이 되기 때문에 비교적 좀 더 이제 이런 나이가 많습니다. 예. 근데 아까 좀 전에 이 고혈압 말씀하셨는데 고혈압도 이 신장암 발생 위험 높이는 거예요? 가장 그게 다른 암하고 달리
고혈압이 뭐 모든 가이드라인에서 위험 인자로 나와요. 고혈압이 있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 몸 안에 장기들의 혈류가 균일하게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도 일부는 이제 고혈압이 잘 조절이 안 되고 그러면 혈류가 잘 가지 않으면서 피가 잘 안 통하는 허혈이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죠. 사실 이게 신장이라는 게 혈관 덩어리예요. 혈액 덩어리. 근데 고혈압이 이렇게 막 그 균일하게 혈류를 보내지 않고 있다 보면은 그 안에서 혈류 불균형이 오고 그 안에서 허혈 부위가 생기고 그게 암으로 이제 발전한다 이거죠. 근데 요즘에 최근 들어서 젊은 환자들도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통상은 우리가 50세 이하의 환자들을 젊은 환자라고 하는데 몇 가지 요소들 때문에 젊은 환자들한테서 좀 증가한 걸로 돼 있는데 아마 첫 번째는 건강검진 자체가 많이 좀 보편화되면서 젊은 사람들 중에도 이제 본인의 건강에 관심이 많은 분들 검진할 때 복부 초음파를 경우가 많고요. 또 최근 한 뭐 10년, 20년 사이에 영상 장비의 발전도 계속 이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종양들도 굉장히 예를 들면 뭐 1cm 이하인데도 암들을 발견해내는 경우들이 많아졌거든요. 대부분 이제 정상이 없는 경우에 그러니까. 발견이 되면 처음에는 그 디나이얼을 잘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죠. 근데 사실 이게 신장은 영상에서 딱 보이거든요. 그 신장이 양쪽에 있기 때문에 보통 한쪽에 있으면 나머지 반대쪽을 비교해서 보여주면 딱 이렇게 일반인들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신장에 물혹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확연히 좀 차이가 있는 건가요? 물혹은 이제 성인들의 한 30%에서 발견될 정도로 사실 신장에서 생기는 가장 흔한 이제 종양인데 그건 암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물혹 중에서 아주 드물게는 그 안에서 암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낭종성 종양이라고 이야기하고요. 1단계, 2단계까지는 그냥 뭐 특별히 관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3단계가 되면 암일 확률이 한 50%로 올라가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대부분 우리나라의 의사들은 이제 3단계 이상부터는 제거를 한 그런 경우도 크게 발견되는 경우는 없어서 요즘은 이제 부분 절제를 통해서 콩팥을 많이 살려서 수술한 쪽으로. 그럼 물혹 같은 경우에도 뭔가 모양이 좀 이상하거나 위치가 조금 불안하다 이럴 때 좀 검진을 권고하시는지요? 아까 이야기 드린 이제 2단계 중에서 좀 앞으로 암으로 좀 발전할 가능성이 좀 있는 경우에는 영상의학과에서 이렇게 정기적인 추적 검사를 하기를 요청을 합니다. 그런 경우 1년에 한 번씩 보고요. 3단계, 4단계는 그냥 암의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건 바로 이제 치료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신장암에는 종류가 좀 어떻게 나뉘게 되는 건가요? 그 신장에서 생기는 암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이제 나눕니다. 이제 소변을 만들어내는 신장의 살 부분이죠. 거기에서 생기는 신세포암이 있고요. 이게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통상 신장암 하면 이제 의사들하고 환자분들 신세포암을 이야기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10%는 이제 소변이 모이는 곳, 신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기는 거는 이제 요로상피암이 되겠고요. 그거는 이제 생기는 기전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만약에 신장암에 걸리게 됐다라고 하면 이제 어떤 치료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까? 이제 암에 퍼진 이제 정도를 가지고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암이 다른 데로 퍼지지 않았을 때는 사실 수술이 가장 스탠다드, 이제 표준 치료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데로 퍼지게 되면 그때는 이제 완치는 힘들고 항암 치료를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외에 보통 위암이나 이런 일반 수술은 암이 있으면은 그 몇 센치 밖까지 다 잘라내잖아요. 신장암도 당연히 그러겠죠? 신장을 이제 살려야 되는 것을 고려를 하면은 많이 자르게 되면 신기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신장암의 이제 독특한 특징이 암을 이제 구성하는 이 바깥쪽에 막이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암인 부분과 정상인 부분하고 이게 눈으로 봐도 잘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딱 붙여서 하지는 않지만 그 정상적인 그 살 부분을 약간만 붙여서 제거를 하는 수술이 요즘은 이제 많이. 이게 이제 혈류가 엄청나게 많은 곳이니까 이거 전이가 좀 빨리 일어나지 않을까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적 이제 작은 종양이라고 하는 게 한 4cm 이하를 이야기하는데 4cm 이하에서는 그 전이하는 확률이 뭐 2% 미만으로 아주 드문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커져야만 전이를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크면 커질수록 전이의 가능성 많아지는 건 분명합니다. 사이즈가 아주 작은 것까지 꼭 떼야 돼요? 막 1cm 이렇게 이런 거. 특히
특히 3cm 이하의 종양에서는 이제 세 가지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적극적 관찰이라고 하는 좀 두고 볼 수도 있고요. 특히 2cm 이하인 경우에는 전이를 거의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2cm 이하인 경우에는 좀 두고 보는 것도 하나의 옵션이고요. 하나의 선택지고 수술을 받기에 좀 적절하지 않은 몸 상태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옆구리를 통해서 가느다란 침을 그 종양에 찔러서 그 끝에서 이제 고주파를 흘려서 열을 발생시키거나 아니면 냉동 치료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예 열로 태워 죽이거나 그냥 얼려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하면 뭐 국소 마취로 해서 그 다음날 퇴원이기 때문에 그 몸에 부담은 적죠. 다만 이제 짜야 됩니다. 3cm 이하일 때 그래서 그런 방법들이 사용돼요. 평균을 내어보면 1년에 한 3, 4mm 정도 이제 자라기 때문에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를 이렇게 추적 검사를 해보면 아, 이 종양이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종양이 자라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면 사실 좀 치료는 이제 하지 않고 두고 볼 수도 있죠. 다만 이제 암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걸 두고 볼 때 가장 이제 문제는 환자가 겪는 심리적인 이제 불안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본인이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할 수 있지만 불안해하면 사실은 수술하는 게 낫죠. 전 세계 의사들이 로봇 수술법을 익힐 때 참고하는 이 커뮤니티에 아시아 최초로 수술 동영상을 이제 공개를 하셨고 또 국내 최초로 신장암 로봇 수술 1000레를 또 달성을 하셨습니다. 이야, 지금 신장암에도 로봇 수술 많이 하죠? 로봇 수술이 이제 많이 보편화된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요즘 이제 작은 종양이 발견되니까 그것 때문에 콩팥을 전체를 제거하는 거는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의 이런 진료 지침이나 이런 쪽을 보면 그냥 가급적 콩팥 사이즈가 7cm 이하일 때는 살릴 수 있으면 살리라고 돼 있거든요. 살리는 수술은 진행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콩팥으로 들어가는 혈관을 틀어막아야 됩니다. 자를 때 워낙 뭐 피가 많이 나는 장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이제 종양을 제거하고 나면 남은 부위를 또 잘 꼬매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소변이 모이는 부분이 열렸을 때 그게 제대로 안 닫히면 소변이 유출이 생기거든요. 그럼 또 이제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또 잘 안 닫히면 이제 또 피가 나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결국은 이제 콩팥으로 들어가는 혈관을 틀어막고 수술하기 때문에 피가 안 통하거든요. 그걸 우리가 허혈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 허혈 시간이 길면 자꾸 콩팥이 손상을 더 많이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허혈 시간을 단축을 시켜야 되는데 자르고 꼬매고 이런 과정들은 그냥 전통적인 복강경에 비해서 로봇 수술이 훨씬 편합니다. 일단 잘 보이고 그다음에 꾸밀 때 로봇 팔의 끝은 사람의 손목처럼 돌아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로봇 수술이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부분적 출술은 로봇으로 하는 것이 그냥 표준 치료로 지금은. 이 신장암 쪽도 이 단일공 배꼽으로 하나만 구멍 뚫고 들어가서 로봇을 하나요? 아, 맞습니다. 맞아요. 최근에 수술의 흐름 중에 가장 큰 거는 단일공 수술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단일공 수술의 이제 장점은 구멍을 하나만 내고 로봇 팔이 4개가 나와서 펼쳐서 수술하거든요. 이쪽 그 하복부에 아래쪽에서 한 4cm 정도 열고 접근을 하는데 그렇게 접근을 하면 회복이 훨씬 빠르고 통증이 덜합니다. 입원 기간도 짧고 그리고 콩팥은 좀 전문적으로는 앞쪽에 복막이 있거든요. 후복막강이라 해서 이 공간을 잘 잡으면 사실 장을 보지 않고 수술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이제 단일공 수술이 들어오면서 그런 것들을 잘 도와주기 때문에.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수술하면서 이게 장을 휘저으면은 나중에 장 유착이 올 수 있고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 후유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 장을 다 제끼고 뒤로 이렇게 싹 들어가가지고 수술하는데 아까 여기 하복부에서 4cm 짠다고 그랬잖아. 수술은 여기서 해요. 나중에 떼낸 거를 여기로 뺀다 이거지. 배꼽으로 뺄 수는 없으니까. 여기 너무 좁으니까. 빼낸 걸 여기 팬티 라인 아래에서. 근데 신장암은 착한 암이라고 불릴 정도로 치료 성적이 좀 좋다고 들었거든요. 완치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조기에 발견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1기 같은 경우에는 재발 확률이 10% 미만입니다. T1A 종양이라고 하는데 그런 작은 종양은 최근에 저희 병원에서 한 5,000명 정도 분석했을 때 10년 재발률이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와, 2%? 그러니까 아주
와. 좋고 그다음에 2기는 종양이 7cm부터 14cm까지 큰 종양인데 그런 경우는 사실 드물면 그 정도까지 커지면 대부분 다른 데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2기암 환자들도 생존율이 80% 이상이에요. 와. 그리고 또 3기는 3분의 1에서 재발을 하지만 재발을 하는 경우에도 조기에만 발견하면 수술이나 방사치료 완치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전이가 돼서 4기로 이제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4기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키트루다 같은 면역 항암제와 전통적으로는 이게 표적 치료제가 많이 나와 있는 암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병합하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되면 예전에 비해서 예후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이거 재발을 한다면은 이게 주변에서 재발해요? 아니면 멀리서 재발해요? 국소 재발이라고 하죠. 원래 있던 장기 인근에서 재발하는 거가 근데 사실 재발하는 환자들이 20%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흔한 전이 장소는 어디예요? 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전이가 된 환자들의 80%는 그 폐에서 전이가 되어 있는 거고요. 또 폐에 전이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항암제를 썼을 때 더 잘 반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최악의 경우에 신장을 아예 다 떼낼 수도 있잖아요. 그 나머지 한쪽 신장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전체를 절제하게 되면 아무래도 신기능이 떨어지니까 굉장히 조심을 해야죠. 하나가 남아서 기능을 많이 회복해서 그냥 정상이 나오고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회복되는 분들도 있지만 기능이 뚝 떨어지거든요. 신기능이 더 나빠지면 안 되니까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신장에 안 좋다는 약들, 대표적인 게 소염제죠. 진통 소염제 같은 것들. 그런 것들 먹는 거 조심해야 되고 건강기능식품 이런 걸 드실 때도 항상 이제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를 좀 체크해 보셔야 영양제 돼요. 먹을 때도 맞습니다. 네. 유방암인 경우에는 이쪽에 암이 생겨서 수술을 제거했어도 반대쪽 유방암에 생길 확률이 높잖아요. 신장암은 어떻습니까? 신장암은 그 나머지 한쪽에서 또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신장암이 한 번 생겼다는 거는 그런 이제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요즘은 콩팥을 이제 살려서 수술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왼쪽 콩팥의 위쪽에 암이 있어서 부분 절제술을 했는데 나중에 3년, 5년 돼서 보니까 밑에 쪽에서 또 암이 생기고. 어떤 병이든 예방을 또 잘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평소에 좀 신장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생활 수칙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신장암의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는 거가 이제 대표적인 게 3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혈압을 잘 조절을 해야 되고 비만한 분들은 적정한 이제 체중을 유지를 해야 되겠고요. 흡연은 무조건 이제 금연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위험 인자가 있는 분들한테는 조기에 발견하는 게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할 때 복부 초음파 정도만 이렇게 같이 하시면 뭐 조기에 발견하는 데는 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물 마시는 건 어때요? 저는 뭐 물을 너무 이렇게 많이 섭취하는 것도 그렇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신장 수술을 하고 나면 신기능이 떨어진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수분 섭취가 많으면 몸이 더 잘 붓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대부분의 질병에 있어서는 수분 섭취가 굉장히 많이 장려가 됩니다. 저는 이제 수분 섭취가 당연히 충분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문제는 이게 너무 과도해가지고 제 환자분들 중에는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밤에 자다가 깨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변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야간뇨가 생기는데 이 소변을 보고 금방 잠들면 사실 문제가 없지만 숙면에 방해가 되어가지고 숙면하고 수분 섭취 둘 중에 압도적으로 숙면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 후에는 일단 수분 섭취를 좀 줄이라고 이야기 드리고요. 그래서 수분 섭취에 대해서는 또 이제 환자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사실 과일의 상당 부분 수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은 물을 많이 먹지 않는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과일을 많이 먹어서 또 예. 네, 오늘은 변석수 분당 서울대병원 비뇨의학과 교수님과 신장암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신장암이 조기에 발견되면 완치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또 요즘은 4기암에서도 좋은 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열심히 치료에 임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얘기 들으면서 이 혈압 관리 철저히 해야겠구나. 야, 혈압 관리하고 신장암도 연결이 돼 있구나. 그러니까요. 저는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복부 초음파 특히 신경 쓰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영상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유익한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